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는 날인데 이 타고 갈 비행기 전용기 논란이 아침에 뜨겁네요. 네, 이 대통령실이 그제 밤에 MBC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MBC 측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아침에 출근할 때 MBC를 배제한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합니다. 해외 순방에는 국익이 걸렸다. 그간의 취재 편의를 제공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도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즉 이 얘기는 그간의 MBC의 취재 혹은 보도 방식이 국익에 반하니까 이번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MBC가 배제됐지만 언론사들 전체적으로 반발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취재 제약은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의 취재 편의 제공 요 표현을 문제 삼았거든요. 비용을 언론사가 내고 있다 이런 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에 탈 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내고 타는 거란 거죠? 네, 이번에 한 인당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한 명당? 네. 그리고 언론 단체들도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한국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것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의 공동 대응 방침이 있는 거고 언론 단체들이 또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기자단 출입 기자단은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유감 표명하고 철회 요구 요거는 이제 선언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미 지난 좀 얘기가 됐죠. 이미 출발을 했으니까요. 이 출입 기자들 공식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요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민항기를 탄다 혹은 전용기를 탄다 요거 선택하는 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방송사 같은 데는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MBC를 포함해서 배제된 MBC를 포함해서 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세 군데는 민항기를 타고 갔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용기를 타고 갔고요. 일부 언론사는 원래 민항기를 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어제 표를 못 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민항기를 타는 언론사들은 어제 표를 먼저 구해서 이미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니까.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 그래요. 예. 상황이 좀 까다로웠는데 이 성남공항으로 오늘 출발이니까 어제 이미 여권하고 짐을 다 보내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 다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김준일 대표, 일단 각각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셨다고요. 예,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한 숟갈 하나씩 얹었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 대못질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청와대 출입 정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거는 기자단에서 엠바고를 깼다라든지 아니면 풀취재단에 제대로 취재를 안 했다라든지 해가지고 출입 정지를 한 사례는 있어요. 기자단 내에서 정한 규율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역대 정부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렇죠? 뭐 모든 정부에서 다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론 탄압의 사례로 보는 건 어렵고 오히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북한에서 조선일보와 KBS는 절대로 취재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정부를 압박을 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고 정상회담하는 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건데 누가 취재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무조건 KBS하고 조선일보 태워라. 그래서 실제 가가지고 무사히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굉장히 좀 존중했던 사례가 있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이거를 폐쇄적 기자실을 이제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꾸는 걸로 이제 기자단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거는 있었죠.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 그 언론 통제 뭐 탄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논란이 있고 이 사안과 좀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배현지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를 한 것이 언론 통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8년 10월 15일에 그러니까 9월 달에 2018년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후속 조치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통일부에서 풀 취재단인 4개 언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가 판문점에 갈 수는 없으니까 4개 언론사만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탈북자 출신이라고 사실상 배제를 한 거예요. 표시 기자단에서 빠지라고. 이거는 북한에서 요청한 게 아닌데. 북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판문점이란 장소의 특성, 뭐 회담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제 언론인협회에서 언론 자유 위반이라고 성명까지 낼 정도로 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배현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전례가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에는 또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라든지 뭐 사이가 안 좋은 언론들이 있잖아요. 각 정권들하고 타지 말라 이런 게 계속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바꿔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배현진 의원은 또 MBC가 부자 회사니까 민항기 통해서 순방 잘 지원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전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뭐 MBC만 돈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항기 타면은 다 지금 돈 내고 있습니다. 뭐 한 1,0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고민정 의원이 배현진 의원의 발언에 반박을 해가지고 2018년 가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조선일보 기자도 동행했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데 다른 사안인 거죠, 두 개가.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좀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취재 거부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그 여기하고는 못하겠다, MBC랑 못하겠다, 조선일보랑 못하겠다 이런 거를 취재 거부라고 하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 류여의 최고위원하고 뭐 성희롱 발언을 했네 안 했네 그 발언은 근데 류여의 발언을 MBN이 보도를 하니까 MBN은 출입 정지시켰거든요. 예. 그런 거 자체는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박순봉 기자, 대통령실이랑 여당 쪽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네, 대통령실 사실 실무진하고 그날 좀 만난 상태였었는데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실무진이 미리미리 논의했던 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잠깐만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자가 MBC로 갈 그 저녁 즈음에 네.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박 기자가 같이 있었다고요?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처음 알았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 좀 말단 직원은 아니고요? 글쎄 물론 이제 뭐 실무진급이니까 아. 비서관급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좀 내려온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요거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후에 물어보니까 전혀 좀 수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요. 아무래도 윗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MBC가 싫다, MBC랑 싸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다수인 건 사실인데 네. 요런 대응 방식이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MBC 마음에 안 들고 좀 문제 있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요 방법이 정무적으로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국민의힘 방법이 의원들? 뭐 세련되지 않았다. 이런 게 의원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좀 기억 남는 표현은 이게 일종의 왕따 전술이냐 너무 오글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풀단이라고 해서 출입하는 기자 언론사가 49개사거든요. 예. 이게 학급에 비유해가지고 반에 49명 있는데 예. 빵 48개 사와가지고 한 명은 넌 안 줄게 이런 식의 지금 아하. 대응 아니냐 이게 너무 오글거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이제 모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국의 대통령의 처신으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놀림거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중진 의원 아니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 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섞여 있긴 한데 대통령실은 좀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예. 제가 접한 사람들이지만 강경해 보였고요. 여당은 좀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직원들도 모르는 이 결정 사항이었다 하면 분명히 이제 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고 그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사실 이건 이제 아직 추정밖에는 안 되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김은혜 수석도 사실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날 브리핑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예, 일도 사과하면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추정컨대 이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통령 본인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 정도가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이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오늘 아마 인터뷰로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상황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보고.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첫 절차 어제 밟았습니다. 네. 본회의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게 첫 절차거든요. 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181명 의원 명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거는 이겁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니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죠.
경찰들은 쭉 하고 있고 또 수사 대상이에요. 용산 소방서, 용산구청, 또 해밀턴 호텔 이런 데까지 하는데 왜 정작 더 책임이 있어 보이는 행안부랑 대통령실은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빠졌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고 있고요. 예. 여권은 거부하는 논리는 경찰이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국정조사를 하느냐. 경찰 조사부터 보자. 그리고 수사권도 없어서 의미가 없다. 정쟁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오랜만에 했잖아요. 재개했잖아요. 거기서 질문이 나왔죠. 네. 국민들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더 바라지 않겠느냐. 네. 즉 국정조사 반대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예. 국민의힘이 어디 끝까지 거부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참여를 결국은 할 걸로 보세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요. 일단 어제 국민의힘 기조는 뭐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국정조사 무용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살리기다. 뭐 요즘은 거의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뭐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왜 민주당이 이렇게 오버하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 살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제도 제가 요거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기류가 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된다. 대신 우선순위가 있는데 특검 협상 먼저 끝내고 국정조사 협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특검도 같이 가자. 예. 하태경 의원은.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은 전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특검은 못 받고 국정조사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뭔가 국민의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해서 이거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리를 해야 됐고 어쨌든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2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를 안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지금 야당만 단독으로도 강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없는 야당 단독 국정조사는 이거 그냥 국민의힘이 보고만 있을 것이냐 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8명 위원이 다 야당으로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할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안철수 의원 저희가 연결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다양한 생각 중에 안철수 의원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고요. 박 기자가 두루두루 국민의힘 쪽 의견 들어보셨죠? 네. 일종의 좀 내부 단속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류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조금 다르다. 왜냐면 나중에 살펴보자 이런 얘기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강경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좀 연락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김은혜 수석이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거 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단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웃기고 있네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부글부글했다. 아까 웃기고 있네 때문에 부글부글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를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두 번이나 그렇게 일어내켜가지고 사과시켰느냐 모욕적이다 해서 부글부글했다고 장제원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한테 조은 의원이 여러 번 질문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요 문제 일으킨 사람보다는 그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왜 잘 방어 못 해주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부동산 규제 지역 서울과 경기도 4곳 빼고 어제 다 풀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요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 따로 인터뷰로 좀 길게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